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빈말에 대하여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거짓말이나 빈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특히 많은 직장인들은 선의의 거짓말이 사회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빈말할 경우가 많죠. 네, 엄청 많죠. 네. 그렇다면 직장인이 흔하게 하는 거짓말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가 한번 그 조사를 해봤는데요. 2017년 취업 포탈 사람인에서 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정말 대단하세요 같은 칭찬이나 공감하는 척하는 그런 맞장구형이라고 해요. 네, 생존하려면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아무래도 그 다음이 거의 다 했습니다처럼 어떤 상황 모면을 위한 임시방편형. 예,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안 돼 있을 때 네. 거의 다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진짜 내 회사 그만두고 만다 같은 감정형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때마다 그만뒀다면 뭐 회사 수도 없이 그만뒀겠죠. 맞아요. 내가 당장 때려쳐야지 뭐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인 밥 한 번 먹어야지 같은 빈말형도 있고요. 진짜 빈말이죠. 그죠. 또 아파요. 집에 좀 일이 있어서 하는 핑계형도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네. 참 직장인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도 또 조사해 봤는데요. 30.7%가 대화의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답변했고요. 또 딱히 할 말이 없어서가 한 20.9%. 또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기 위해서가 19.5%. 참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한 18.1%로 뒤를 이었는데요. 참 거짓말이라고는 하지만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부드럽게 관계를 하기 위한 이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거짓말이나 빈말은 못한다는 분들도 있죠. 있죠. 예. 네. 빈말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는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딸이 엄마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가장 빈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얼마 전 내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 괜찮아지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며칠 후 눈밑을 중심으로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상처가 생겼다. 상처가 점점 번지자 주위에서는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진단명은 접촉성 피부염과 햇빛 알레르기로 인한 경미한 화상.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척 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피부로 인하여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심신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본가로 향했다. 이제부터가 대화인데요. 제임스님이 엄마를 해주시고 제가 딸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얼굴이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진짜? 엄마, 나 흉터 안 생기겠지? 저거 진짜 어쩌냐 저거. 연고를 발랐어? 약은? 발랐어. 약도 먹고. 엄마, 나 흉터 안 생기겠지? 자꾸 건드리지 마. 손대면 더 안 좋아. 엄마, 나 흉터 안 생길 거라고 말해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의사도 아니고. 병원에서는 뭐래? 엄마, 나 흉터 생길라나? 근데 진짜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저기요, 어머니. 제가 의학적으로 상처가 생기는 것은 절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는 진단을 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빈말 한번 해달라는 것인데 그거를 이렇게까지 안 해주실 일입니까요? 참 이런 분들이 있긴 해. 이런 분들이 있긴 해요. 절대 빈말 안 하죠. 이거 진짜 실감나는 스토리인데요. 네. 이 딸이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그 얼굴에 상처가 생겼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주위 사람도 너무 걱정을 하니까 심신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엄마한테 갔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이 딸이 맞아요. 원하는 게 뭐겠어요? 심신의 안정이죠. 그렇죠. 위로가 되는 말. 이 딸이 엄마한테 간 거지 병원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빈말을 못하는 엄마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는 소리만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엄마가 모르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이긴 하지만. 그죠? 엄마가 참 틀린 말은 안 하는데, 네. 그래도 이게 좀 그럴 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네. 나 요새는 뭐 그런 거 다 쉽게 치료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다 나을 그렇지. 거야. 아니, 그렇죠. 이렇게, 너가 병원에 갔다 와서 지금 약도 먹고 바르고 있으니까 좋아지겠지. 처음보다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그렇죠. 얼마나 안정이 예, 되겠어요. 예. 어차피 병원 가면 알게는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딸이 계속해서 엄마, 나 흉터 안 생기겠지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어쩌면 이렇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반응을 할 일입니까요? 이것도 타고나는 기질이 좀 있긴 한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예. 물어보는 사람의 그 속마음을 알면, 네. 좀 배려심으로라도 네. 좀 어느 정도 위로의 말을, 야, 이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구나. 네. 그러면 이제 위로의 말로라도 좀 해줄 수 있을 텐데, 네. 내 마음이 좀 경직돼 있으면, 아니요, 꼭 경직이라기보다는 이 엄마는 그 사실이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죠. 팩트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네. 나는 내가 그걸 너한테 말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사실, 그래서 요새 너 띵커야? 이런 그쵸. 말 하잖아요. 너무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가끔 이제 뭐 교회나 어디 모임에서 만났을 때, 네. 그런 분들 있잖아. 갑자기, 너 얼굴 왜 이렇게 상했어? 이게 되게 위해주는 것처럼 네. 얘기는 하지만,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됐지? 네, 근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게 하는 소리죠. 그렇죠. 이게 되게 위해주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은 너무 상처가 되잖아요, 또. 네, 맞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는 제임스 님이 저한테 엄청 큰 상처를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제가 또 네. 언제 상처를 줬었나요? 예, 또 본인은 몰라요. 그렇죠. 네. 또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몇십 년 전에 저희가 네. 이제 데이트할 때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예, 예. 네. 엄청 옛날이죠. 예, 그죠. 만난 지 근데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예. 이렇게 서로 잘 사귀어서 오랫동안 만난 사이가 아니고 네. 몇 번 안 만났을 때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할 때 네. 제가 처음에 제임스님을 이제 소개팅에서 만났을 때는 단발이었잖아요, 머리가. 그렇죠.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길이가 좀 있는. 예, 예. 예. 근데 중간에 제가 머리를 굉장히 짧게 자른 적이 있었어요. 예. 완전 쇼컷. 예, 기억이 예, 납니다. 예. 네. 근데 저도 그 미용실에서 딱 얼굴을 보는 순간에 저도 당황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분한테 머리를 조금만 짧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숏컷을 생각 조금만 못하고. 여기서 짧게 해달라. 그 네, 얘기죠. 네. 근데 그분은 좀 짧게 해주세요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자르고 나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짧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 상태로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잖아요. 네. 예. 그때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머리를 잘랐구나. 지금 여름이라 시원해 보인다. 그래도 예뻐. 이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임스님 한 번도 괜찮다는 말 안 하셨죠. 예? 제가 그랬었나요? 네, 전혀 안 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리고 저한테 계속 왜 머리 잘랐냐고만 계속 그러셨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그렇게 오래 남는군요. 네.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 머리를 그래도 이제 머리가 뭐 단발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깨 근처까지 왔던 꽤 길었죠. 예, 예. 머리였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또 이제 만나려고 다시 네.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저 엄청 예쁘다고 좋아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안 만나주는 거예요. 자꾸 안 만나줘가지고 왜 그러니까 제가 자기가 그랬구나. 머리를 잘라서 맞아 그랬어요. 못 만나겠다고. 예. 그래서 예. 제가 그 머리가 무슨 문제냐 하고 그냥 괜찮다 네. 하고 이제 그때만 해도 무슨 뭐 이 휴대폰도 없었고 무슨 뭐 화상으로 뭐 볼 보여줄 수도 수 있는 게 그렇죠. 미리 아니고. 볼 수 없었고 그래서 보자고 그랬더니 이게 나왔는데 머리가 무슨 이렇게 선머스마처럼 아주 짧게 숏커트를 해놓은 거예요. 해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너무 저는 이제 원래 좀 남자들이 약간 긴 머리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자스러운 걸 그렇죠. 좋아하죠. 좀 여자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머리를 아주 바짝 쳐가지고 너무 좀 보이시하게. 오고 하니까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쇼크가 왔던 좀 황당해. 그때 그래서 저랑 헤어지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래요? 지금 뭐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거 뭐 본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 나중에 더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나중에 했던 농담이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빈말을 해주는 것도 약간의 좀 경험과 이게 좀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내가 그렇게 뭐 상처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몰라서. 근데 예쁘다는 말이 차마 안 나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근데 그걸 머리가 좀 짧았어도 잘 어울리게 잘랐던 게 아니라. 맞아요. 되게 좀 되게 좀 제가 이상하게. 봐도 좀 그랬었죠.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합니다. 예, 참 그렇게 이렇게 뭐 남을 보고 어떤 외모나 또 뭐 누가 또 살쪘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요새 왜 이렇게 살쪘어? 아니면 살 빠졌어? 네. 살이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우리 또 뭐. 한국 사람들이 외모 비판을 되게 쉽게 하죠. 이거 맞아요, 외국 사람들에 맞아요. 비해서 더 그렇다고 해요. 굉장히 심하죠. 예, 네. 보자마자 외모 얘기부터 하잖아요. 외모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마치 그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말 속에 또 상대방 상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이거 너무 여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예, 예. 맞아요. 그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빈말을. 아니 그냥 사실 제일 안전한 거는 네. 외모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왈가왈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외모 얘기를 왜 굳이 할 필요가 그쵸. 뭐 있어요. 그냥 잘 네. 지냈냐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근황 토크하면 되지. 아니 뭐 예. 요새 뭐 운동을 많이 하는지 많이 하는지 그런 아니면 얘기도 뭐 할 필요 그런 없는 얘기도 것 할 필요 없어요. 네. 네. 아무튼 그런 특히 외모 얘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솔직하게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나 어떠냐고. 네. 그럴 때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네. 거기서 별론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정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반응이 나오는지 맞아요, 맞아요. 답을 외우는 것도 있는데 사실 예. 제 기억나는 예. 그 답변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 여자들이 이 옷을 입어보고 네. 이 옷을 입으니까 어때? 하고 좀 이따 다른 옷을 입고 또 와가지고 이건 어때? 하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네. 물어볼 때 그 남자들이 사실 되게 당황스러워요. 이게 네. 뭐 다 그게 그거 같고 네. 보기에는 비슷한데 네. 그때 이제 그분이 가르쳐준 정답이 있었어요. 오, 그래요? 네. 뭐죠? 이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뻐 이르게 아니라 네. 이거 남자분들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텐데 네. 첫 번째 옷은 뭐 내 보니까 되게 예쁘고 네. 두 번째 옷은 되게 섹시한데 네. 요런 게 정답이래요. 하기는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뻐는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왜냐면 좀 성의가 없어 성의 보이고. 없고 그냥 그죠? 뭐가 답이야 그게 그죠?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니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요거는 첫 번째 옷은 되게 예쁜데 두 번째 옷은 이건 되게 청순해 보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남편이 네. 이걸 답이라 그러면서 어디서 주워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다음부터 그 얘기를 해도 제 진심으로 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아할 거래요. 맞아.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좀 사랑이 제일 뭐, 크죠. 그거는- 그 다음에 진심을 담아서. 맞습니다. 예, 그건 얘기해 이제 주는 게, 기본으로, 그건 기본으로. 가장 먹히죠. 네,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호산나 싱어즈가 부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네, 아까 그 엄마처럼 내가 죽어도 틀린 말은 안 해 라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빈말이나 적당한 거짓말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자주 하는 부하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자꾸 그의 실수를 나무라고 또 꾸짖으면 이 친구가 긴장해서 더 실수를 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평소 부하 직원의 장점을 잘 파악해서 칭찬하고 부족한 점을 응원해주는 자상한 상사가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서 좋은 성과를 내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자꾸 이렇게 좀 막 꾸짖고 이렇게 질책하기만 하면 또 좀 주눅 들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잘하던 것도 더 못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자네가 쓴 기획안은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잠재력이 충분해. 조금만 더 고민한다면 훌륭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어. 라든지 말투가 조금 느리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나는 그런 모습이 신중해 보이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라고 격려해 주는 것. 이와 같은 말은 정말 누군가를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로 만들고 사람을 끄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킬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죽을 만큼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참으로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35년 베스 데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제목은 세계의 황금문입니다.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다 좁은 문들이다. 첫째 문은 그것이 참말이냐? 다음은 그것이 꼭 필요한 말이냐? 내 마음속에 참된 대답을 하라. 마지막이요 가장 좁은 문은 그것은 친절한 말이냐? 이 세 문을 지나 내 입에 도달했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염려 말고 말하라. 네, 세 개의 황금문이라는 이 시에서는 우리가 말할 때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은 그것은 참말인가? 두 번째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가장 좁은 문인 세 번째 문은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문을 통과했다면 그 말의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하네요. 말하기에 신중함을 알려주는 글로 늘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네,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참된 말이라도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상대방의 마음을 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말도 그러할진데 저주, 악담, 욕설, 험담, 비방, 분노에 가득 찬 말, 거짓말, 중상모략, 남을 깎아내리거나 나쁘게 판단하는 말은 말할 나이도 없겠죠. 그리고 필요한 말이라는 문을 통과했더라도 친절하게 예의를 갖춰서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이죠. 맞아요. 본인이 좀 나쁜 의도가 아니라도
듣는 사람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서로 빈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교회에서 많이 하는 빈말들입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지지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만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환영합니다. 새신자를 진심으로 환영할 때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는 하는데 교회 내 형제와 자매를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네. 또 목사님 칭찬도 이렇게 빈말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설교는 언제나 최고예요. 이 말은 실제일 수도 있지만 또 그냥 우리가 또 쉽게 하는 소리일 수도 있죠. 네. 또 흔히 하는 말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죠? 실제로는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 깊이 관심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그냥 말을 하기도 하죠. 네.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죠? 이거는 그냥 인사인데 이것도 빈말이 될 수 있나 보죠? 그렇죠. 그래도 정말 상대방의 삶에 전혀 관심은 없으면서 말 그대로 그냥 인사말로만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저도 자주 하는데 이게 마음을 담지 않으면 또 그래 빈말이 되겠네요. 예, 근데 지금까지 들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말 다 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 할 그렇죠. 말이 없어. 예, 맞아요. 이 말들은 다 필요한 말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말들에 정말로 우리의 진심이 담긴다면 얼마나 능력 있는 말들이 될까 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빈말할 때가 많죠. 기도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신앙인들이 모이면 기도가 공식 석상에서 특히 시작할 때 끝날 때 중요한 순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항상 비슷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빈말로 하는 인사쯤으로 전락돼서는 안 되겠죠. 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이 있을 때나 또 기도회나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 때도 보면 당연히 이제 시작 기도가 들어가고 또 마지막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빈말로 그냥 마음에 없이 진심을 안 담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너무 형식적이게 많이 되면 듣던 소리, 식사할 때는 주로 이런 말, 네. 또 이럴 때는 이런 기도, 맞아요. 틀에 박힌 말로 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진심이 많죠. 우리끼리도 진심이 안전해지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닿을지 맞아요. 생각해 보게 되네요. 아무튼 우리끼리도 이렇게 서로 빈말과 거짓말이 서로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어쩜 더 잘 보일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엄청 친절한 듯이 아부성 빈말을 잘하고 좀 친한 척한다. 또 그리고는 뒤돌아서면 욕한다. 또 떼지어 몰려다니기를 잘한다. 또 시끄럽다. 또 말끝마다 하나님 아니면 아멘으로만 한다. 이제 외부 사람들이 보는 크리스찬에 대한 시각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이런 시각도 있죠. 도와주는 척하면서 전도한다. 가식이 일상적이다. 사회성이 발달해서 부침성도 좋고 친절하지만 자기 속을 잘 감춘다. 겉과 속이 많이 다르다. 교회에선 서글서글하지만 사회생활에선 약육 강식의 논리에 충실하다. 네, 좀 찔리는 게 있기도 하고. 찔리는 게 있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볼까 하고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예.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울한 점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귀담아 들어야 할 쓴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입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우리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또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게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실되게 말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직함인데요. 우리의 말이 진실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이나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네. 아까도 저희가 이제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인사말인데 그게 왜 빈말이야, 이렇게 하는 생각 중에, 네. 사실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담긴 말이라면, 훨씬 더 그죠? 그게 네. 얼마나 능력 있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어요? 맞아요.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내? 이 말도 진심을 담아서 정말 하는 말이라면, 그렇죠. 예, 그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주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제 마음이 난 당신을 케어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는 마음이 전해지면, 그렇죠. 너무나 진심인 말이 되는 거죠. 빈말이 아니라.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말이 사랑으로 말하기. 예. 네. 진실을 말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진실이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 그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상대방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겠죠.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진실이 상처를 줄 수 있을 경우. 진실일 때 더 그게 그렇죠. 아플 수가 있겠죠. 그걸 어떻게 전해야 상대방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예, 가서 말하는 시간은 잠시지만 생각하는 시간은 훨씬 더 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일관성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말로는 사랑과 정직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이건 진실된 삶이 아니죠. 네, 맞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인도해 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진실된 말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며 그 말이 자신의 삶과 일치된다면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바라며 끝곡으로 파자마 월십이 부르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를 들려드리면서 위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에 묻은 말과 나의